이슈 토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1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중 절반인 9곳의 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정비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선출된 최영욱 더불어민주당 서동구 지역위원장과 함께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참 멀지 않은 시기에 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까지 치르면서 네네. 참 지역 정계도 바쁜 나날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만큼 참 네네. 아쉬웠던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방선거를 치른 소회는 어떠신지요? 예, 나름 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제가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더 많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저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좋은 정치로 꼭 보답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면서 네네.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네네. 선거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사실 뭐 지난 4년간 가분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구정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에너지를 다 소진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뭐랍니까 다 이렇게 빠져나갔다. 탈진한다는 그런 느낌. 상태기도 해서 네. 이제 뭐 정치를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선출직으로서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고민이 많은 시기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저희 민주당이 부산으로 봐서는 4번 연속 패배를 했거든요. 2년 전 그 우리 국회의원 네. 총선거에서 6석이던 국회의원이 3석으로 쪼그라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했고 대선에도 졌고 또 이번 지방선거는 뭐 거의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 또 부산시의원 거의 뭐 이 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지역의 정치의 역학 구도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지역 발전에 과연 좋은 것일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 정치의 균형을 좀 잡는데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지역위원장에 다시 도전을 하고 또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에 서동구 지역위원장에 선임되셨는데 네. 지역의 민심을 추스르고 또 지역의 민심을 얻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이 클 것 같습니다. 네네. 지역위원장으로서는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이고요. 심지어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 가까이 네.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이죠. 그러나 저는 서구 동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또 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그 대통령을 이 두 사람이나 배출한 지역이 서구 동구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서구 동구의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네. 그리고 동구 그 이렇게 국회의원이었었던 13대 국회의원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우리 지역 출신인데요. 그래서 그런 큰 정치인들의 그런 그림자가 아직까지 서구 동구에 있다. 그리고 서구 동구의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잘만 조직을 정비하고 또 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비전 그리고 또 실천들을 해내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믿고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서구 동구를 위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동구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하셨고 네네. 또 동구청장을 맡으면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 서구의 민심을 어떻게 살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네네. 과제일 것 같아요. 네네. 서구의 민심을 어떻게 살피실 계획이신가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서구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구에 동아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 좀 잘 알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서구와 동구는 과거의 부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경제 중심이기도 했고 교육 중심이기도 했고 또 정치 중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새로운 원도심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할 서구와 동구 여기에 또 현재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금 뭐 동구를 중심으로 한 북한 재개발이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서구 중심으로 남항도 지금 새로운 재개발의 시대를 저는 열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의료 특화 도시로서 우리 대학병원이 세 군데가 있는 데가 서구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명문인 경남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도 여러 가지 이제 초중고 교육들을 잘 연계한 어떤 교육 특화 도시로서 서구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구덕운동장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지금 서구에서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결국은 모든 것들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개편대 마무리 이제 지어놓고 서구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이런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볼 생각이고요. 또 결국은 비단 서구와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 영도구를 포함한 4개구의 원도심의 새로운 어떤 그 메가 이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제대로 잘 만들어서 이 원도심을 새로운 부산의 중심으로 세워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도시 발전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원도심이 중심이었다가 외곽의 해운대나 이런 동부산 쪽으로 축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대개의 도시 발전의 사이클이고 이거는 뭐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산의 새로운 중심이 될 서구 동구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이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바로 동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동구의 북한과 또 인근에 있는 우리 서구의 남항의 새로운 어떤 이 워터프론트들을 정말 잘 만들어서 비단 부산의 중심지가 아니라 정말 세계의 최고의 그 아름다운 도시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원도심에서 부산의 핵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잘 수립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네. 그럼 그 수립된 그 이 정책들을 그 계획들을 또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 아마 이런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민주당 소속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169석의 이제 다수당이거든요. 이 다수당의 힘을 제가 좀 잘 활용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예산은 또 국회를 통해서 제가 좀 받아놓는 그런 역할들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각 계획마다 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서동구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저도 정치인이니까 큰 꿈을 꾸고 당연히 이제 총선을 혹시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다음 총선에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개인적인 그런 꿈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우리가 굉장히 흠집니다. 네. 우리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래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민심을 다독거리고 또 우리가 신뢰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갖추어 난 다음에 그때 돼서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더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나서봐라 하면 나설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새로 선출된 지역위원장 가운데 지역의 정치 경험 등에서는 맏형 격이신데요. 지역의 조직을 넘어서 이 당내에서 최용욱 지역위원장의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로 어떻게 맏형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가 굴러가는 데는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장층의 조화로운 어떤 이 결집된 형태로 정당이 움직여져야 그 세력들의 이해들을 잘 대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전부 이제 청년들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들을 그분도 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나이 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어떤 그 지혜와 경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나이는 좀 많지만 네.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의 어떤 경륜 그리고 오랜 연륜을 통한 지혜 이런 부분들을 당을 위해서 좀 쓰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네. 제가 구청장도 했지만 그전에는 우리 부산시의원을 또 8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또 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6년간 정책 보좌관을 입법 보좌관을 6년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앙의 그 예산이나 정치의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부산시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구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여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나 우리 민주당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다양한 모든 경험을 좀 갖춘 분들이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우리 민주당 내에 잘 녹여내서 그분들의 어떤 그 밑거름 역할, 그 계단 역할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됐고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13일에 부산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텐데요. 선출을 앞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당초 우리 지역정가에서 전망하기로는 최인호 의원께서 시당 위원장으로 맡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신상해 전 부산시 의장이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또 최인호 시당 위원장 이렇게 그 설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국회에 국토위원회 간사로 이번에 선출되는 바람에 시당 위원장 나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약간의 지금 뭐랄까 할까요? 아주 건강한 혼란이랄까요? 이게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나 기존의 지역위원장님들 중에서도 나서겠다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경선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시당위원장 경선을 저는 좀 환영하는 편입니다. 네. 이 경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 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좀 심각하게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이 틀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나서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선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경선이 치러지는 건 또 환영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 입성 가운데 부산 지역의 인물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중앙 정치에서 부산의 목소리가 또 부산의 얼굴이 없다. 부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저는 뭐 지역주의 정치의 어떤 결과물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지배적인 정당이 있어서 그 정당이 이렇게 공천만 하면 모두가 당선되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중앙 정치에서 봤을 때는 뭐 인물을 공천할 이유가 크게 없겠죠. 그렇죠. 적당하게 중앙 정치에 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천해서 이렇게 소위 지역 대표로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하니까요.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인물이라도 그 정당 출신이면 안 뽑아주는 그런 게 있다면 좋은 인물들이 출마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정치인, 좋은 인물이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다. 이래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부산 전체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쪽으로 완전 일방적으로 밀어줄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정당의 좋은 사람들을 인물 중심으로 좀 뽑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앞으로도 이제 부산을 좀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수수 커나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산이 이제까지는 민주화 산업화를 이끌어 나갔던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였는데 지금은 뭐 인천에도 밀려서 이렇게 뭐 3위 도시 이렇게 하니까 저도 굉장히 지역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정치인들도 각성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 시민들도 그렇죠. 전략적 좀 선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목소리를 좀 키워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게 충청도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청도는 어느 정당으로부터 다 대접을 받고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배정되고 뭐 이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부산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인구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넘었었고요. 국회의원 수도 이제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그냥 비수도권은 영원히 지금 소수로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의 배분에서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 딱 박차고 나가서 마택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 지방의 목소리,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여러분의 손으로 좀 키워주시기를 저도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부산의 모든 정치인들도 더 큰 노력 하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말이 참 네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최영욱 더불어민주당 서동구 지역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 부산 민주당은 새 위원장 체제로 변화를 꾀했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신임 지역위원장들의 행보를 주목해야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